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 시작을 앞두고 최근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은 7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7월 장마는 지난 2017년 이후에는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자세한 날씨 상황과 장마 대책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뉴스가 있죠. 올해 여름은 지난해보다 더 덥다, 이런 뉴스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은 코로나19 상황에 가장 긴 폭염, 또 가장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애를 먹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반도가 벌써 아열대 기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때이른 폭염과 긴 장마까지 지난해 여름은 역대 최고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6월은 폭염이 한 달이나 이어졌습니다. 월 평균 기온 22.8도, 전국 최고 기온 28도, 폭염일수 2일로 모두 역대 1위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폭염일수가 평년 0.4일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입니다. 7월보다 6월 기온이 높은 현상도 기상관측 이래 처음 나타났습니다. 긴 장마도 피로감을 부추겼습니다. 지난해 중부지방에서 6월 24일 시작된 장마는 8월 16일까지 54일이나 계속됐습니다. 태풍도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23개가 발생했는데 이 중 한반도에 직간접 피해를 준 태풍은 4개. 태풍이 연달아 지나며 곳곳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7개 태풍이 한반도를 핥혔습니다. 반면 겨울은 역대 가장 따뜻했습니다. 전국 기상 통계를 시작한 1973년 이후 지난해 겨울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상 기후가 계속될 거란 겁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서울과 중부 지역뿐 아니라 남부 지방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극한 온도 그리고 극한 강수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한반도. 아열대 기후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올해도 숨막히는 여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이은주 아나운서, 혹시 게릴라성 집중호우 들어보셨습니까? 네, 짧은 시간 안에 특정 지역에 많이 내리는 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올 여름은 일부 지역에 폭우가 퍼붓는 국지성 호우가 특히나 잦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불안한 지역이 많을 겁니다. 네, 특히 강원도 등 산이 많은 지역은 산사태 발생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근본 대책 없이 진행되는 땜질식 대응과 복구가 매년 피해를 반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한 도로. 산사태에 쏟아져 내린 흙과 나무가 길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지난해 장마와 2번의 강력한 태풍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의 모습입니다. 50일이 넘는 역대 최장 장마로 지반이 약해져 전국에서도 1,343헥타르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도로는 어느 정도 피해가 복구돼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흔적은 남아 있는데요. 강원도는 이번 달 말까지 최대한 응급피해 복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올여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지난해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장마철 전 긴급 복구를 완료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산사태는 위험구역을 지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비가 오면은 비상연락망에서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그 부전처장급이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능만 복원하는 땜질식 복구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산사태는 산 위에서 좀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여러 부처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전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2만 3천여 곳.
매년 반복되는 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난해 장마 때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인명피해도 있었는데요. 네, 올해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미리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는 등 장마 대비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감은 감출 수 없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명이 숨진 부산의 초량 제1 지하차도입니다. 당시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빗물이 급격하게 차올라 차량이 고립되면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는 차량 출입을 막는 차단기가 설치됐습니다. 또 바닥에서 20cm 이상 물이 차면 경고 방송과 함께 전광판에 차량 진입 금지 안내 문구가 표시됩니다. 지난해 2차례 범람한 동천. 100여 채가 넘는 주택과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바닥을 새롭게 포장하고 침수로 폐기된 주방용품도 다시 들여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복지관입니다. 주변에는 이처럼 모래주머니가 가득 쌓여 있고 현관 출입문에는 차수막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사실 좀 무서워요. 나름 이제 차수판도 설치하고 직원들 뭐 당직도 돌리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비 많이 오고 이제 홍수일보 내린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무섭죠 이제.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인근의 또 다른 식당. 내부에는 플라스틱 식탁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큰 비가 오면 또다시 침수될까? 아예 집기를 구입하지 않은 겁니다. 마을 주변에는 침수를 대비한 모래주머니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이지요. 지금 또 물 들어올까 봐 걱정이죠. 딴 게 뭐 있습니까? 그게 걱정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못 사고 냉장고도 못 열고 그래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 장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될까? 시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이번엔 전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선 특히 섬진강 주변 지역에 장마 피해가 컸는데요. 일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가 됐습니다. 네, 1년이 지났는데 현재 피해 복구는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이번 장마에는 과연 안전할지 특별재난지역 가운데 한 곳인 광양시 다안면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와 강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넘쳤던 섬진강. 불어난 강물에 주변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순천시 황자면에서는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잠겨 소를 구출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광양시 다안면에서는 오랫동안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자전거 도로와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각한 피해에 두 지역은 당시 특별 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무너졌던 당시 그대로 끊어지고 기울어진 채 남아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천만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된 듯 푹 파였던 도로를 다시 포장하기 위한 포크레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광양시는 피해 복구 계획을 마련해 전체 18곳 가운데 16곳을 정비했다고 밝혔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 현장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 피해 조사를 좀 정밀하게 하고 시설물이 익산청 이 관할 시설이기 때문에 또 익산청과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다소 시일이 걸렸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올해 장마철에 내리는 비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 지난해 작업장이 허리 높이까지 잠겨 기계를 모두 쓸 수 없게 됐었던 농민은 다가올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 공장을 주위로 양쪽으로 도로가 현재 침하된 상태에 있는데도 아직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또 큰 비가 왔을 때는 지금 현재 무너진 도로가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광양시는 섬진마을 도로 붕괴 구간에 대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임시 대비책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눈앞에 놓인 위험한 현장에
지난 여름의 악몽이 반복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번엔 보다 자세한 올여름 기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언제부터 시작될지 또 어떤 양상을 보일지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올해 장마는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이 예년보다 늦어지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30년 동안의 평균을 평년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제주도에서부터 남부, 중부 이렇게 장마가 시작이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게 이제 한 제주가 6월 19일, 남부가 6월 23일, 중부가 6월 25일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때쯤 이제 장마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비가 최근에 자주 오긴 오지만 이런 현상을 장마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장마전선이 저 남쪽에서 올라올 생각을 못 하는데 그게 뭐 저절로 무슨 뭐 엔진이 있어서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밑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걸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찬 공기가 덮고 있거든요. 오츠케 고기압이 덮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 보면 작년에는 54일로 장마가 길었고 미국은 지금 폭염으로 난리가 났고요. 유럽은 또 40도 넘는 지금 폭염으로 난리인데 그쵸. 우리나라는 지금 비교적 6월 하순인데도 서늘한 날씨 보이고 있거든요. 이래서 올해 날씨, 여름 날씨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54일간의 역대급 네. 긴 장마가 이어졌었고 올해는 어떤 양상을 보일 네. 거라 예측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늦을 것 같아요. 장마가 매년 똑같은 날 절대 시작하지 않죠. 예. 7월에도 시작하는 해가 종종 왕왕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시작이 늦어지면 만약 빨리 끝난다면 장마 기간이 이제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본다면 7월 한 10일 전후에서 장마전선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장마전선이 올라와서 우리나라를 덮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시점이 정확하게 찍어서 예측은 어렵지만 한 7월 상순 되는 거니까 어찌되건 평년보다 한 보름, 한 열흘, 보름은 늦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아직 언제 끝나냐 그건 더더욱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죠. 네, 네. 좀 지켜봐야겠네요. 장마 후에 올여름 날씨는 좀 어떨까요? 많이 더울까요? 지금 미국 쪽은 피닉스 47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아이고, 최근 예. 우리나라도 그 장마 끝난 뒤에 지구 온난화 속에서 매년 여름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은 틀림이 없거든요. 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 여름에 그렇게 막 폭염 속에 시달리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그치는 사이사이 더운 그런 기온은 보이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폭염 많은 그런 여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태풍이 언제 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태풍은 언제쯤 올 거라 예측하십니까? 네, 그 태풍의 발생 구역의 바닷물의 온도와 태풍의 발생과 관련이 되는데 예. 충분히 따뜻한 바닷물의 온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30도 넘는 어제 5호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예.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고 일본 동쪽으로 휘어져 갈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6호, 7호가 계속 생길 텐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태풍이 2-3개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2년 전에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7개의 영향을 준 해도 있어요. 예. 작년에는 장마가 길었고 그 전에 18년에는 또 폭염으로 난리였고 과연 올여름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인가 궁금한데 늘 우리가 말하는 지구 온난화 속에서 기후 변화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장마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뭐 그냥 편안한 그러니까 순조로운 여름으로 지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니까 철저히 홍수와 태풍 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 이렇게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행동 요령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산사태 조심해야 되고요. 예. 지금 그 산에 깎아가지고 뭐 집을 짓거나 또는 도로를 확장했거나 이런 지역들은 철저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여름철에 홍수철에 계곡물이 불어나서 뭐 이렇게 구조되고 이런 장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철저히 통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도시에서 작년에 부산에서
지하차도 가는데 물에 잠겨가지고 예. 사망자가 발생했잖아요. 그쵸. 자, 이런 그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홍수 대비를 해야 되고, 지하 주차장 그 막힌 데 없는지 배수로 점검하고, 결국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 빠져서 넘치고 이제 이런 그런 피해들을 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철저히 배수로 정리, 그다음에 그 옹벽 정리, 산사태 대비, 자동차 점검 이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올해는 큰 비 피해 없이 좀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 사고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해 부산에서는 지하차도에 고립됐던 시민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차가 물에 잠겼다면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이재필 기자가 차량 침수 시 탈출 방법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부산에는 시간당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부산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고 차량 6대가 그곳에 고립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도심에서도 차량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고입니다. 차가 물에 잠기면 수압 때문에 문은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물에 잠겨 시동이 꺼지면 창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은 침수에 대비해 탈출용 망치 등 비상 물품을 차량에 구비해 둘 것을 조언합니다. 차량 유리를 깰 때는 차량 내 비상 탈출 망치를 이용하시거나 차량 내 머리 받침대가 있습니다. 머리 받침대를 이용하여 차량의 유리를 깨주시면 좋고요. 차량 유리를 깨실 때면은 차량의 전면 유리보다는 측면 유리를 깨는 것이 더 좋습니다. 측면 유리의 부분은 중앙 부위보다는 모서리 부분을 타격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합니다. 장비가 없어 창문을 깰 수 없다면 우선 기다려야 합니다. 수압 때문에 차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데요. 물이 가슴팍까지 차 올랐다면 그때는 차 문을 쉽게 열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침수 시 골든타임은 1분입니다. 탈출이 성공하지 못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물이 가슴까지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탈출을 성공하시고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셔서 구조를 요청하시고 구조를 기다리십시오. 매년 찾아오는 집중호우.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피해는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과 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주요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보험 가입 지원이 가능하며 가입 관련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 전화나 지자체 재난 담당 부서, 국민재난안전 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장마철을 앞두고 특집 뉴스로 꾸며드렸습니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장마 우울증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죠. 일조량이 부족해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요. 네, 답답함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코로나 우울증과는 반대로 이 장마 우울증은 오히려 식욕이 왕성해지고요. 두통이나 위경련 같은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취미 활동이 장마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곧 다가올 장마철 앞두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슬픈